지금 스튜디오에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오늘 지금 이 공개 소환과 관련된 얘기부터 좀 관련된 소식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1시 한 50분쯤 지금 최순실 씨가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장면 보셨죠? 예, 최순실 씨 입에 모든 국민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법정에 출두할 때는 그 모습을 좀 더 잘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고개를 숙인 데다 마스크를 끼워가지고 얼굴 표정이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없는데 특검에서는 최순실 씨를 심리적으로 일단 압박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검찰 조사에서 최순실 씨가 모든 혐의를 부인을 했거든요. 특검은 정말 최순실 씨의 혐의를 추가로 밝혀내서 검찰 수사보다는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크리스마스 이브 날인데도 불구하고 불러서 심리적인 압박을 많이 가하지 않을까. 그동안 또 검찰이 수사한 기록을 검토를 충분히 했을 거고 또 지난번에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각종 증언들 또 참고할 거고 또 정유라 씨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발부된 상태고 또 여권 무효화 조치까지 취했기 때문에 최순실 씨도 심리적 압박은 검찰 조사 때보다는 굉장히 심하게 느끼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종의 특검이 기선을 제압하는 그런 차원에서 최순실 씨를 불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검팀이 지금 현판식 사흘 만에 첫 공개 소환을 바로 시작한 건데요. 곧바로 그럼 최순실 씨를 부른 게 이번 사건의 핵심 사안부터 지금 직접 다루겠다 이런 의지로 볼 수 있을 텐데 앞서 지금 오전에는 김종웅 전 문체부 차관도 소환이 되지 않았습니까? 두 사람을 지금 키맨으로 보고 있다고 봐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증언에서 나왔지만 최순실 씨 밑에서 일했던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김종 전 차관은 최순실 씨 개인 비서 역할을 했다. 이렇게 그래서 별명도 벨이라고 하고 그랬는데 김종 전 차관을 먼저 불러서 체육계의 각종 비리, 최순실 씨가 어느 정도 관여를 했는지에 대해서 아마 추가적으로 뭘 밝혀낸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또 그런 걸 가지고 최순실 씨를 압박을 할 텐데 지금 사실 그동안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계속 추가적인 의혹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 하남의 미사리 땅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2013년 9월에 당시 국토부 장관에게 새벽에 전화를 걸어서 평창올림픽이 열리니 생활체육시설, 복합시설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남 미사리가 좋을 것 같은데 알아봐라. 그래서 국토부가 하남하고 양평하고 남양주를 세 곳을 후보지로 정하고 미사리 쪽에 제일 많은 점수를 줬어요. 그러면서 그 문건이 바로 최순실 씨한테 넘어갔거든요.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서. 그리고 그게 알려지면서 그 주변에 땅값이 확 올랐어요. 그런데 최순실 씨가 2008년에 이미 365평의 땅을 사놓고 집도 지어놓고 그래서 그 주변 500m 바깥이니까 땅값이 계속 오르고 최순실 씨는 지난해 그 땅을 팔아서 17억 원 정도 시세 차익을 올렸단 말이에요. 이 하남의 생활체육 복합시설과 관련해서 롯데에도 맨 처음에 SK 이야기하고 SK 안 되니까 롯데 이야기해서 70억을 받았다가 돌려준 과정.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이 어느 정도 개입을 했느냐. 이거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제3자 뇌물 혐의 또는 뇌물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 특검이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 특검이 제일 먼저 압수수색한 곳이 국민연금관리공단입니다. 이거는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의 그 합병과 관련한 거거든요. 그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최순실 씨에 대한 삼성전자의 지원이 이루어졌어요. 78억 원이 갔단 말이죠. 이와 관련성. 그래서 이 과정에서 최순실 씨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또 대통령은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 이 합병이 좀 잘 진행되도록 하라고 지시한 게 추가로 나왔기 때문에 이 대통령과 최순실, 안종범 이 관련성을 확인하는 거죠. 근데 그동안 검찰 수사에 따르면 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최순실 씨와 안종범이 직접 이야기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최순실 씨는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대통령은 안종범한테 지시하는 이 구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모관계를 지금 형성이 돼 있다고 해서 공소장에 공모라고 넣어놨는데
이런 것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특검이 해야 되겠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검찰이 기소한 뒤에도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 그 대기업과 대통령 사이의 뇌물 혐의 입증을 위한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네.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 많은데요. 이미 지금 검찰이 수사 진행한 부분에 있어서 특검팀이 준비하는 기간 동안 이 수사자료 검토를 모두 마쳤기 때문에 핵심적인 그런 수사로 바로 또 진행이 될 것이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검도 상당한 압박감을 느낄 겁니다. 네. 왜냐하면 검찰 수사가 꽤 깊이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면 특검은 그 이상의 성과를 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특검이 국민연금공단하고 그다음 보건복지부 생각지도 못한 것을 압수수색을 확 들어가는 까닭도 그거고 아마 김종 전 차관이나 최순실 씨를 오늘 부른 이유도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동안 또 뭐 각종 의혹들이 제기된 거를 또 확인하는 작업도 해야 되고 그래서 특검은 검찰에서 못 밝힌 거 특히 이제 검찰은 공소장에 이 대통령과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뭐 이쪽에 초점을 뒀어요. 그와 관련해서 최순실 씨가 공모관계에 있다는 건데 지금 특검의 초점은 그 이상인 거죠. 대통령에 대한 어떤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까 이거를 지금 찾기 위해서 계속 최순실 씨를 압박하고 또 관련 자를 소환을 해서 이제 조사하는 절차가 진행이 되겠죠. 예, 같은 날 지금 네. 공개 소환이 된 거예요. 네네. 앞서 취재 기자가 얘기를 했지만 대질 신문이 이뤄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될까요? 예,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김종 전 차관은 처음에 최순실 씨 전혀 모른다고 했다가 예. 이제 뭐 전부 관련자 증언도 나오고 그래서 나중에 본인이 청문회 때도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게다가 지금 검찰 공소장에 김종 전 차관이 GKL이라고 그랜드 코리아 레저 문화체육부 산하의 공공기관인데 거기에서 장애인 펜싱 팀을 만들었잖아요. 그 과정에도 김종 차관이 깊숙하게 개입을 했어요. 현직 시절에. 네. 근데 그걸 최순실 씨가 요구를 해서 이게 만들어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 체육계와 관련해서 굉장히 뭐 긴밀하게 협의를 했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지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질 신문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다. 다만 최순실 씨는 모든 혐의를 지금 부인을 하고 있어요. 네. 자기는 뭐 잘 모른다고 국정 운영은 자기는 잘 모른다. 뭐 관여 안 했다 이러고 있기 때문에 김종 전 차관이 진술한 걸 바탕으로 최순실 씨에게 대면을 해서 확인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고 네. 국민들은 정말 최순실 씨가 어떤 말을 하는지 직접 듣고 싶어요. 예. 왜 다음 주 월요일 구치소에 청문위원들이 찾아가는데 네. 최순실 씨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안 나오겠다고 버티면 그 구치소 가서도 최순실 청문회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운데 정말 최순실 씨가 나와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예, 그런 장면이 좀 벌어지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그러니까요. 출석해서 뭔가 육성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들은 얘기가 그 첫 번째 처음 소환될 때인가요? 죽을 죄를 네. 졌습니다. 이때 네. 말고는 육성을 지금 들은 적이 네,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혹시 그 19일에 지금 재판정 출석했던 장면이 준비가 돼 있나요? 당시 모습이에요. 지금 오른쪽이 지금 법정에 출석한 네, 첫 네, 재판 당시의 그렇습니다. 모습이고요. 왼쪽에 나오는 모습이 오늘 지금 조금 전 소환됐을 때 모습인데 사뭇 분위기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 법정에 출석한 상태를 보면 네. 그렇게 건강이나 심신 상태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공황장애도 없는 것 같다 저분이 얘기 있더라고요. 청문회 안 나오면서 그 이제 한글도 틀렸지만 예. 공황장애라고 예, 예. 했잖아요. 그런데 공황장애 같지도 않아요. 게다가 얼마 전에 청문회에 또 불출석하면서 그 불출석 사유에 심신이 회폐해서라는 좀 이상한 말을 썼지만 뭐 심신이 피폐해져서 뭐 못 나오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네. 지금 오늘 또 뭐 소환된 저런 모습을 보면 얼마든지 청문회에 나와서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답할 상태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자세인데 최순실 씨가 구치소에서 청문위원들이 찾아가면 정말 이번에는 나와서 본인의 입장을 밝히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 해봅니다. 네, 상황을 봤을 때 이제 그
건강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다는 거잖아요. 출석했을 때. 오른쪽에 그 당시 첫 재판 때에는 그래도 잠시 카메라를 또 이렇게 아이 컨택하는 모습도 나왔었단 네네. 말이죠. 고개를 네. 들고 주변의 모습을 뭔가 살피는 모습도 있었는데 오늘은 그냥 고개를 그냥 푹 숙인 채 들어갔어요. 예, 오늘은 뭐 기자들 또 뭐 그때보다는 더 많은 것 같고 오늘은 심리적으로 특검에 소환돼서 수사를 받는 거잖아요. 예. 재판정 저 첫날은 공판기일인가 그래서 출석 안 해도 되는데 변호인이 재판정의 분위기도 좀 이렇게 익숙하게 하려면 네. 또 검찰의 입장도 좀 들어서 대응 논리도 만들어야 되니 변호인이 나가는 게 좋겠다고 해서 나갔고 결국은 나가길 잘했다고 뭐 판단했다는 이야기까지 지금 예,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는 좀 편안한 마음으로 나갔던 거고 오늘은 검찰보다 더 센 특검에 가니까 본인도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가 전해드린 소식인데 지금 최 씨 재산 추적 위해서 특별수사관이 새로 영입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혐의가 조사가 되는 거겠죠? 결국은 이게 대통령에 대한 뇌물 혐의 때문에 네. 지금 재산 추적이 시작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순실 씨 아버지 최태민 씨부터 지금 거슬러 올라가서 대통령이 큰 영예이던 시절에 새마을 봉사단 또 유경재단 이러면서 최태민 씨가 관여를 많이 해서 재산 형성을 해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심지어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청와대 나올 때 또 이 상당한 액수의 그 돈이 있었는데 최태민 씨한테 맡겼고 그게 최태민 씨 재산 축적의 시드머니가 됐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 재산 축적 형성 과정을 쭉 조사를 하다가 보면 최순실 씨와 대통령이 결국 공동 재산을 쓰고 있는 거 아니냐, 지갑이 공동 지갑이 아니냐고 예.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 대통령에 대한 뇌물 혐의를 적용하기가 훨씬 쉬워지기 때문에 특검이 그걸 확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그동안에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관여하고 기타 사업을 하면서 얻었던 여러 가지 이득이 예. 결국은 대통령과 한 주머니라고 판단이 된다면 대통령에 대해서는 제3자 뇌물 혐의도 아니고 바로 뇌물 혐의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지금 특검이 확인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 결과는 매우 주목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어제 그 보도 보셨을 거예요. 채널A에서 지금 육성을 공개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대화 내용 육성이 어떻게 보면 오래전 얘기긴 하지만 한 17년 전 건가요? 네. 처음으로 최초 공개된 건데 그 대화의 톤이라든가 어떤 느낌에 있어서 어떤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유추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중요한 문제는 네. 그 두 분이 긴밀하게 협의하는 관계인데 최순실 씨가 그분의 성격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뭐 그 증언이 일관됩니다. 최순실 씨가 오버하는 성격이고 좀 뭐랄까 거만하고 뭐 관여하는 걸 좋아하고 매우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의원님이라고 하면서도 본인의 주장을 강하게 하면서 듣기에 따라서는 마치 지시하는 듯한 그런 느낌까지도 준단 말이죠. 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원래 조금 점잖은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 씨의 의견을 뭐 이렇게 들어주고 경청하는 이런 느낌을 주고 이 30분가량의 그 분량을 들어보면 최순실 씨가 훨씬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한 3배가량 박근혜 당시 의원, 초선 의원이었죠. 박근혜 의원 말씀보다는 한 3배가량 더 많이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중간에 박근혜 의원의 말씀도 끊고 들어가고 그다음 같이 논의하는 그 남성들한테 굉장히 지시하는 그런 모습. 박근혜 의원은 그분들을 이렇게 대접을 하면서 존댓말을 쓰는데 최순실 씨는 반말을 쓰면서 지시하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많은 걸 최순실 씨와 상의를 했고 의존했다라는 그런 짐작을 하게끔 하는 그런 녹취록이 아닌가 싶어요. 예. 청문회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모두 최순실 씨를 존재는 아는데 스스로 개인적으로는 모른다라고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특검에서도 아마 지금 최순실 씨를 불러서 이 청와대 핵심 인사들의 개입 여부에 집중적으로 물을 것 같은데 어떻게 최 씨가 입을 열겠습니까? 최 씨는 여간해서는 안 열 텐데요. 네. 이제 특검이 여러 가지 수사 기법을 발휘를 해야 되겠죠. 그동안 검찰의 조사 기록을 분석을 했고 또 추가로 많은 자료도 확보하고 증언도 확보했으니 최순실 씨를
뭐 여러 방면으로 기술적으로 이 압박을 해서 최순실 씨의 진술을 끌어내고 네. 또 최순실 씨가 이 부인하는 거가 앞뒤가 안 맞는 것도 꽤 나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뭐 검찰에서 오랫동안 조사를 받았는데 이 검찰 본인이 다 기억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네. 뭐 어떤 거는 진술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허점을 파고 들어가거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 심지어 김기춘 전 실장은 최순실 이름도 모른다고 했다가 청문회에서 이제 사진도 나오니까 이름은 알았는데 네. 뭐 내가 가까운 사이는 아니다 했는데 이분들이 최순실의 존재, 최순실의 영향력을 정말 몰랐다면 무능한 거죠. 근데 알면서도 최순실의 국정농단 워낙 세니까 이분들이 뭐 적당히 방치를 했다면 그거는 뭐 직무유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네. 지금 검찰이 많은 수사를 해가면서 결국은 요 김기춘 전 실장이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 이분이 특검에게는 큰 숙제입니다. 이분들의 혐의를 특정을 해서 과연 구속영장을 칠 수 있을 정도까지 가느냐. 그거는 지금 특검의 큰 숙제인데 현재로서는 지금은 저도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의 혐의를 특정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특검이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 되는지 뭐 하여간 그 굉장히 깊은 수사를 해서 그분들의 소위 말해서 신병을 뭐 구속영장을 칠 정도로 확보하게 된다면 특검은 큰 성과를 거둔다고 볼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죠. 지금 정유라 씨 관련돼서 계속 소식을 어떻게 보면 들을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 좀 흔들리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최순실 씨는 뭐 역시 모성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딸에 대해서 또 걱정도 많이 하고 뭐 지금 뭐 또 손자도 있고 한데 정유라 씨한테 이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여권 무효화 조치되고 이러면서 지금 특검에서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은 그 정유라 씨 문제를 가지고 또 최순실 씨를 압박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검찰 조사 때보다는 최순실 씨가 훨씬 압박감을 느끼지 않을까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이 버티기가 보통뿐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어떤 정도의 진술을 할지는 지금은 예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과연 지금 최순실 씨가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특검이 앞으로 좀 수사 방향을 또 이제 바꾸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특검 수사 상황을 보면 이게 일단은 헌재 박근혜 대통령이 답변서에서 모든 걸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네. 헌재 탄핵 심리에 이번 수사 상황들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겠죠. 저는 당연히 미친다고 예. 봅니다. 나중에 중간마다 이번 특검은 수사 내용에 대해서 적절한 선에서 브리핑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수사에 진척된 내용이 쭉 나올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이 헌법재판소 심리에 바로 영향을 주고 그 브리핑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수사 기록을 또 요구할 수도 있겠죠. 뭐 청와대에서 반대할 수도 있지만 이런 특검 수사의 진척 정도가 헌법재판소 심리에는 매우 큰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고 헌법재판소는 지금 최대한 심리를 좀 빨리 하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대통령의 그 여러 가지 혐의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의결된 그 소추 의결서에 한 13가지의 혐의가 있습니다. 그걸 5개로 이렇게 포괄을 했어요. 그래서 특히 여러 가지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는 형사법 위반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네. 헌법재판소는 최대한 카테고리를 축소를 해서 심리를 하겠다는 거니까 그거는 심리를 빨리빨리 진행해서 이정미 재판관이 3월 13일 날 물러나는데 가능한 한 그 전에 결정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네. 3월 초가 되면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다. 물론 청와대가 최대한 방어권을 행사를 하고 뭐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지연 전술을 쓸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심리가 좀 늦어질 수도 있는데 헌법재판소 입장은 빨리빨리 진행하겠다는 이런 입장 같아요. 네. 지금 월요일에 구치소 청문회 앞서 예정돼 있다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뭐 최순실, 안종범 등 3인방에 이제 나올지 안 나올지 예측하기 좀 어렵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 사람들 다 변호인 말고는 다른 사람과 접촉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또 안종범 전 수석도
또 구치소를 더 좀 달리 해가지고 네네. 서로 연락을 못하게 한 것 같고요. 지금 안종범 전 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언론인들이 하고 있는데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런 이야기가 안 나오고 네. 있어요. 그래서 최순실 씨가 만약 끝까지 구치소에서 안 나온다고 하면 의원들이 구치소 찾아가도 결국 허탕이 되는 건데요. 최순실 씨가 정말 나오고 안종범, 정호성 이렇게 다 나와서 세 사람이 한 자리에서 국민 앞에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제일 국민이 기대하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겠다 이런 생각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대통령의 혐의 규명이 특검의 목표이다 이렇게 밝힌 만큼 좀 대통령의 지시 공모 과정 구체적인 경위들이 오늘 그 최순실 씨와 김종전 차관의 입에서 좀 뭔가 이렇게 실마리가 나올 수 있기를 좀 저희가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